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아침이 또 밝아왔네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전달토록 할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연연하면은 안 되는 그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먼저 전달토록 할게요. 첫 번째는 떠날 사람은 떠난다.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떠날 사람은 아무리 잡아도 떠나고 남아 있을 사람은 가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 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더라. 언제나 마음이 변하는 것을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여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더라. 내 주변 사람, 나를 둘러싼 관계가 결국은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그 인간관계에 잘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현지 전용 그 폴더블 폰을 이제 선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은 오는 11일 오후 4시죠. 중국 시장의 프리미엄 폰 폴더블 폰이죠. W26을 공개를 하는데 최근에 중국의 자사 그 법인 홈페이지에 신제품 발표 티저를 좀 올리고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W26은 갤럭시 Z 폴드 7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전용 그 모델입니다. 하드웨어 사양은 글로벌 모델과 비슷한데 그 레드하고 블랙 컬러 조합에 금색 힌지를 적용하는 등 그 외관하고 패키징을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게 차별화됐습니다. 제품에는 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과 16기가짜리 램 1TB 그 저장 공간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16 기반의 원 UI 8.0이 적용되고 8인치짜리 메인 올레드 디스플레이하고 6.5인치짜리 커버 화면 구성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그 측면에 그 지문 인식 센서가 있고 IP48 등급의 방진과 방수와 강화 암호 알루미늄 프레임하고 그 25W짜리 유선과 15W짜리 그 무선 충전 등의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 2008년부터 중국 통신사죠 차이나텔레콤하고 협력을 해서 심계천하라고 하죠. W 시리즈 그런 이름의 현지 정형 폴더블폰을 출시합니다. W26은 이 시리즈 최신작인데 전작인 W24랑 W25와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한정 판매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굴기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스타트업이죠. 그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보니까 그 글로벌 반도체 스타트업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은 2015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스타트업 투자 302억 5천만 달러를 상사시켰습니다. 글로벌 투자액은 571억 9천만 달러고 이 가운데 52.9%를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중국은 반도체 스타트업당 평균 투자 금액은 역시 6억 7,100만 달러죠.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스타트업 투자 687건, 투자액은 113억 9천만 달러 2위인데 우리나라는 105건 10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네요. 보고서는 다만 그 벤처 캐피탈의 투자 금액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투자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투자금 회수 성공률에서 미국이 248개로 그 기업 중에 13개가 성공을 하면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 우리나라는 3.7% 그리고 중국은 1.7%죠.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글로벌 반도체 스타트업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42개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중국이 이 가운데 640개로 가장 많네요. 미국이 248개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54개, 전체 4%죠. 보고서는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 전략으로 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격히 위축된 민간 벤처 캐피탈 투자 공백을 정책 자금으로 보완하면서 반도체 육성 전략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AI 반도체랑 그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술적인 그런 우위 확보에 주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1억 6,200만 달러 이거를 AI 가속기하고 반도체 그 IP 설계 분야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리벨리온이나 세미파이브 등 반도체 스타트업을 통해서 기존의 메모리 중심의 생태계에서 AI 반도체로 전략적인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보고서는 한국 기업 가운데 투자 상위 100대에 포함된 곳은 4곳에 불과를 해요. 그래서 글로벌 영향력은 제한적인데 AI 반도체 설계나 그 IP 쪽 개발과 같은 이런 특정 분야에서 차별화된 그런 강점을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대기업 중심의 기존 반도체 이런 생태계랑 AI 가속기 설계 등 기술 특화 스타트업 간의 유기적인 연대 강화와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갤럭시 하면 한국이죠. 삼성전자인데 좀 나름대로 뭐 잘 팔리는가 보더라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AI하고 더불어서 폼팩트 혁신의 한창인데 삼성은 지난 7월 자사 폴더블폰 브랜드죠. Z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은 얇은 폴더블폰인 Z 폴드 7을 내놨고 연내 2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을 선보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두께 5.6mm 아이폰 에어를 선보인 데 이어서 내년에 첫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 같아요. 지난해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 폰을 출시하는 화웨이를 비롯해서 비보랑 아너 등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폰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이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 기준 스마트폰 이 브랜드율 점유율 집계를 보면 삼성은 19%, 애플이 18% 2위를 차지해요. 샤오미 14, 오포, 비보 각 8%. 스마트폰 시장 최대 라이벌인 삼성과 애플의 뒤를 중국 업체들이 바짝 쫓고 있네요. 그러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어떤 구도냐?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 보면은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이 양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기업인 삼성의 점유율이 좀 매우 높더라고요. 지난해 판매량 기준 삼성은 73%, 애플은 26%, 기타 브랜드 1%입니다. 이런 구도는 21년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더욱더 공고해졌다. 철수 직전인 2020년 LG전자 점유율 13%였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만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잘해서 점유율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폰들하고 상당한 경쟁이 좀 있을 것 같고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아직까지도 아이폰 선호도가 높더라. 일본은 애플 판매량 기준이 49%네요. 49%. 그래서 일본을 좀 뚫으려면은 뭔가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식 있으면은 전달토록 할게요. 하여튼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